안녕하세요. 남생이 S로그의 남생입니다. 21년도가 지나게 되면서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니고 있는 학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입시와 같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대학교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아마 수능을 보고 다시 준비하는 재수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인 편입이란 제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도 저는 직접 이제 편입을 하였고 좀 기간이 되긴 하였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사항들이나 제가 편입을 알아봤을 때 사실상 정보 같은 경우도 많이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다양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 있잖아요. 원하는 정보보다는 좀 더 광고성이 많기도 하였고 또한 지금 내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또 공부와 좀 담을 쌓고 있었던 분들의 경우는 내가 지금 요거를 준비를 했을 때 괜히 시간만 날리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할 텐데요.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많이 좀 해결해주고 그냥 정확하게 제 기준, 제 주관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걸 위주로 아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편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간단하게 영어만 보고 들어가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도 같이 보는 제도라고 그냥 보면 되는데요. 제가 편입을 하게 된 동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남중 남고 이제 공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왜 그 아마 남중 남고 공대 나오신 분들은 로망이 있으실 거예요.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남자 학생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았지만 공부도 했겠지만 그런 거 있죠. 같은 반에 이제 다른 성을 가진 이성 친구들과 공부를 하면 어떨지 이런 환상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걸 솔직히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게 너무 경험해보고 싶어서 사실상 이제 대학교의 꿈을 많이 꾸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거천 국립대학에 기계공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3 때 좀 늦게 사춘기가 오는 바람에 좀 선생님 말을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고자 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그냥 여학생이 많은 학과에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기계공학과를 가라고 하셨죠. 저는 그게 그냥 순수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그냥 기계공학과를 가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설마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첫날 들어갔을 때 와, 여하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보통 하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당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긴 했는데 실제 그냥 제가 남중 남고 공대를 가게 되면서 그냥 다 확장판만 되었어요. 뭔가 되게 남자들끼리 재밌게 노는 경우도 많겠지만 또 뭐랄까 되게 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생각들이 남자애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하러 가거나 체육 시간에 이런 위주였는데 좀 뭐랄까 잘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대학교만큼은 그렇게 안 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막상 입학을 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저에게 기계공학과라는 거는 이제 물리도 배워야 되고 화학도 배워야 되고 심화 과정도 있을 거고 제가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수리 나형 정도 등급이 조금 그래도 2등급 1등급은 나왔는데 저는 수포자였고 수시 전형을 올인했던 상황이라서 제가 89년생인데 이때 상대평가가 처음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신이 그렇게 안 좋은 편도 아니었지만 대학교 거의 원서 많이 썼거든요. 한 15군데 이상을 썼던 것 같은데 한 곳 빼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ROTC를 준비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너무 그랬죠. 제가 사는 곳도 서울이기도 하고 제가 편입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옷을 잘 못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가면은 과잠이라는 게 있어서 과잠만 입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서울에 살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에 과잠을 입고 돌아다니기가 좀 솔직히 창피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생각은 솔직히는 아니었거든요.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대학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제 딴에는 좀 내신도 그랬고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던 중에 수능을 다시 보자니 다른 수포자였고 모든 영역을 공부하기엔 사실 솔직히 부담도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영어 어차피 영어는 좀 자신 있었고
그렇다고 막 잘했던 건 아직 내신 정도는 단순하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 낫겠다. 어차피 대한민국을 살아가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자는 일념 하에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래서 ROTC 준비하던 것도 솔직히 때려쳤습니다. 원래 2학년 마치고 이제 일반 편입을 하기 위해서 그때 군 휴학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눈이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4급이 나왔어요. 이제 난시가 좀 심해서. 아마 요즘은 난시로 이제 공익근무 요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뭐 심해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저는 그래서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왕 공익근무 요원을 하면서 좀 뜻깊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입이란 제도를 이제 우연치 않게 알게 되어서 영어만 공부할 수 있는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래서 공부를 좀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사실상 좀 이제 학교도 이 기회를 살려서 해야지 그래도 나름 이득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 나이에 대한도 고민도 되게 많았거든요. 빨리 돈도 벌고 싶었고 그래서 편입을 과감하게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이제 군생활을 대체하게 되면서 편입 학원도 다녀보고 제가 스스로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 비해서는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저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타협하기로 했어요.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어차피 편입 준비를 하고 결과가 좀 안 좋다면 이제 군대 이제 쿠집 해제를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편입 준비를 그때 다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험 겸 준비를 미리 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첫 1년 정도는 아무래도 적응하고 저도 이제 좀 알아보고 단어에 대한 베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하는 데 집중을 좀 했고 제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편입 공부하면서도 게임을 하다가 이제 걸려서 부모님께 많이 혼났던 적도 많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서 집중이 안 될 때 그냥 억지로 공부를 잡고 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제 게임을 하면서 뭐를 좀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매일 게임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뭐 한 1, 2주일 공부하다가 좀 집중이 안 될 때 뭐 한두 1시간 정도씩은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뭐 편입 공부를 하면서 계속 편입 공부만 해야 될까? 뭐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일이라던가 취미생활 이런 걸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10시간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10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내가 휩쓸려서 쉴 때조차도 뭐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오히려 뒤에 공부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한 결과 이제 뭐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인 이제 건국대학교 이공계열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되었고요. 편입을 하고 나서 좋게 된 점은 뭐 일단 명절 때 내려갈 때 조금 당당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 높은 학교가 아닐 수도 있고 높은 학교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이건 주관이 들어가겠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군복무랑 함께 끝낼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왜 있잖아요. 명절 때 어른들이 뭐 어디 대학 갔냐, 뭐 어디 대학 합격했냐 편입을 하니까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를 하셨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은근슬쩍 안 되기를 바라고 하시는 분들도 설마 없겠지만 그런 거 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하고 나니까 기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학교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는 많이 말씀들을 합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병행을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꼭 건국대학교에 가지 말고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공부를 되게 싫어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제가 지금 들어 말씀을 드리지만 편입, 수능 많이 고민들을 할 텐데요. 자신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수능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었다면 수능 재수를 고려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1등급이나 2등급이 전혀 없거나 3, 4등급도 드물다면 과감하게 편입을 추천드리는 거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편입을 하고 나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도 있고 원래는 군대 끝나고 나면 이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학사 편입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바로 편입학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1년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간을 활용해서 어학연수도 다녀오게 되었고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과 여학생들 비율 되게 많았습니다.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나쁜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부들을 워낙 잘해요. 성적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대학생활 보내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첫 영상이라서 조금 두서없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올 22년도 편입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편입에 성공하는 사람이나 떨어지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 선택받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슬럼프는 언젠간 옵니다. 무조건 오고요.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있는 만큼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칭찬해주고 믿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이나 아니면 그 관련으로 모아서 영상을 또 촬영해 보도록 하고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미숙하지만 첫 영상 신청해 주느라 감사합니다.